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하는 일은 현재 쇼핑몰을 2개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는 하나만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혼하고 하나 더 오픈하고 정신없이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헤어진 걸 후회하거나 아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혼에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만큼은 뼈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힘들게 키운 딸이 시집 갈 때만 해도 이제 더 이상 바랄 거 없다던 엄마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죄송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미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에 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진정한 새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헤어진 전 남편과는 2년 조금 안 되게 결혼 생활을 했어요. 아이는 없었고요. 사실 아이를 안 가지려던 건 아닌데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미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신의 한 수가 돼버렸네요. 먼저 제 가정사를 꺼내보자면 저를 낳아주신 생부는 제가 3살이 되던 무렵 돈 벌어온다는 말람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졸지에 혼자가 돼버린 엄마의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덜어놓은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셨더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 어린 저를 키우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불행이 유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 엄마 역시 어릴 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신만이라도 어린 딸 옆에 무조건 있어야겠다는 다짐이었답니다. 절대로 저에게만큼은 엄마의 아픈 과거를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엄마는 혼자 몸으로 저를 키우기 시작하셨고 비록 여유롭게 배불리 먹고 자라지는 못했지만 엄마는 제게 있어서 최고의 엄마라고 자부합니다. 특히나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제가 기죽을까봐 언제나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칭찬은 기본이고 제가 뭔가를 시도할 때마다 넌 할 수 있다 응원을 해주셨죠. 그런 엄마 덕분에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누구에게 주눅 들어본 적 없었어요. 오히려 든든한 엄마가 있다는 생각에 어디를 가도 자신감이 넘쳤죠. 그래서 오늘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집안 형편과 학업 성적을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머리가 커가면서 저는 흥미도 없고 소질도 없는 공부를 계속하기보다는 하루빨리 돈이라는 걸 벌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하루라도 빨리 힘이 되어드리고 싶기도 했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부로 성공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힘으로 장사를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사회로 무작정 나갔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당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지 하시며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해 하실수록 저는 성공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다졌고 반드시 엄마의 죄책감을 제 손으로 없애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막말로 법을 어기는 것만 빼고는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공사장이나 공장 같은 곳에서도 일해보고 편의점 PC방 이런 데는 기본이고요. 돈만 생각하면 한 곳에서 꾸준히 일을 하는 게 낫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고졸 출신이 평생 몸담을 좋은 직장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어차피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집안을 일으킨다는 건 포기한 터라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장사를 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던 와중에 옷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마침내 제 적성을 찾게 되었는데 제가 코디엔 쓴 대로 손님들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거기다 제 추천으로 옷을 사간 분들의 대부분이 만족하는 걸 넘어 다시 가게로 와서 저한테 추천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는 옷과 관련된 장사를 하는 게 승산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학창시절만 생각해봐도 비록 비싼 옷은 없었지만 늘 친구들한테 옷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거든요. 결국 옷을 떼다가 팔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막상 장사를 시작하려니까 미천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먼저 1,000만 원을 목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동네 고깃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열심히도 모았네요. 물론 용돈벌이 개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생활비도 보태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빨리 돈이 모이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게는 목표하는 바가 있었기에 힘들다거나 지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처음에 걱정만 하시던 것과는 달리 이왕 마음먹은 거 최선을 다해보라고 응원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1,000만 원을 채웠고 저는 곧바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기 때문이죠. 아이템당 일단 5장에서 10장 정도만 떼다가 팔다 보니 이윤이 많이 남지가 않더군요. 게다가 이물이 아닌 척해도 초짜인 게 티가 났는지 도매 시장에 가면 무시도 많이 당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바가지도 제법 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딱 6개월이 지나고 보니 돈을 벌기는커녕 간신히 적자만 면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 후로 몇 개월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 1년을 못 버티고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인생은 칠전팔기라는 말을 믿고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서 도매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제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죠. 상인분들과 얼굴도 제대로 트고 몸살이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 서서히 저를 예쁘게 봐주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쌓은 인맥과 신뢰로 저는 다시 쇼핑몰을 차렸어요. 확실히 노하우와 인맥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이윤이 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기 시작했죠. 그때 제 나이 27, 많지도 적지도 않은 나이에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엿한 사장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헤어진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은 당시 도매시장 근처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상인들과 거기 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었는데 음식 맛이 좋아서 평이 꽤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저녁부터 새벽에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굉장히 들쑥날쑥했거든요. 거기다 1분 1초도 아까워 주로 밥을 사 먹곤 했는데 한 번, 두 번 남편이 있는 식당에 들르면서 남편과 가까워졌죠. 저희 둘은 나이대도 비슷했기 때문에 금세 편한 사이가 되었고 얼마 후 정식으로 만나고 싶다는 남편의 고백을 받아들여 사귀게 되었어요. 사실 그 당시 20대 절반 이상을 오로지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살아오다 보니 변변한 연애 한 번 못 해봤고 또 한편으로는 지쳐있기도 했거든요. 남편과 사귀면서 처음으로 평범한 20대의 생활을 누리게 되니까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1년의 교제 기간을 거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가장 기뻐하신 분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그동안 따로 내색을 안 하셔서 몰랐는데 제가 혼자였던 게 은근히 걱정되고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결혼 상대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자 엄마는 드디어 당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 같다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당시 제 사업도 제법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엄마에게 비로소 자랑스러운 딸이 된 것 같아 저 역시도 참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은 순간들도 참아온 건데 결말이 이혼이라니. 글을 쓰면서도 착잡하긴 하네요. 한편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레 남편의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남편에게는 연세 많으신 시부모님과 그리고 남편보다 2살 어린 신우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따로 하시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남편 식당이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뭐 엄청나게 큰 건물은 아니고 3층짜리 꼬마 건물에 3층은 시가족들이 살고 있고 나머지는 상가에 세를 주고 있었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는 세와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신우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하고 몇 달 회사를 다니다가 그 당시에는 집에서 놀면서 시부모님에게 용돈 받아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별히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요즘 시기에 건물 하나 있는 거면 노후 준비는 문제없는 거라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시가 쪽에 따로 경제적으로 도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호언장담을 하길래 저 또한 우리 친정엄마 역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며 혹시라도 도와드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부부 사이에 어떻게 네 부모 내 부모 칼로 무자르듯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서로서로 도와주며 사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더군요. 저희는 경제권 문제는 독립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요즘 부부들처럼 생활비는 공동으로 각출해서 쓰고 나머지는 알아서 모으면서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도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사는 우리 엄마를 경계했던 게 분명하네요. 하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큰 곤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한 달 넘게 판매된 청바지가 물빠짐이 너무 심하다며 고객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쏟아진 거죠. 분명히 샘플을 받았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3시간을 넘게 운전해서 공장에 가보니 제조 공정 중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걸 알아내고는 그때부터 비상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죠. 공장 쪽에서는 자기들의 실수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이미 환불해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어요. 결국 제가 손해를 다 끌어안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 제품 환불에 피해 보상까지 모두 해주다 보니 손실 금액이 상상 이상으로 나오더군요. 당장 쇼핑몰이 망해도 이상하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할 수 없이 남편에게 부탁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 당장 급한 돈이 3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것만 있으면 어느 정도 숨은 돌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이지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미 서로 돈 가지고 부담 주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돈 문제로 얽히고 싶지 않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컸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나서서는 이참에 그 옷 파는 거 때려치우고 남편 도와서 식당이나 같이 운영하면 좀 좋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꾸만 접으라는 거예요. 원래 배운 게 별로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 게 정도라면서요. 비록 공장의 실수로 큰일이 난 건 맞지만 여태까지 제가 혼자 안간힘을 다해서 이룩한 제 사업을 얕잡아 보는데 더더욱 오기가 생기더군요. 근데 이미 대출은 꽉 차 있는 상태라 별로 뾰족한 수가 없던 와중에 엄마가 돈을 빌려주시더라고요. 엄마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주신 거죠. 그러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격려까지 해주시는데 진짜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네요. 그렇게 환불 사태를 겨우 수습하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마음을 먹었죠. 남편에게도 우리 엄마가 돈을 빌려주셨다고, 이 돈은 꼭 갚을 거니까 나중에라도 뭘 하지 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랑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괜한 돈 들여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자기랑 같이 식당 일을 하는 게 어떠냐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전 다시 사업에 달려들었죠.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환불을 받은 손님들 사이에서 제 쇼핑몰이 믿을 만한 곳이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파렴치한 대형 쇼핑몰들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품도 중요하지만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실수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빠르게 환불 조치를 해준 제 쇼핑몰의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각종 온라인 매체의 이름이 알려지더라고요. 심지어 몇몇 유튜버들까지 제 쇼핑몰 환불 사태를 언급해주다 보니 급속도로 쇼핑몰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번 돈이 환불 사태가 나기 전 1년 매출보다 더 많았다면 믿으시겠어요? 역시 최고의 광고는 입소문이라는 게 맞는 말인가 보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대박을 치는 와중에도 남편은 한 번도 제 쇼핑몰이 잘 되는지 망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는 척을 하는 순간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낼까봐 무서워서 그랬을 거예요. 저도 저 나름대로 굳이 말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결혼 전에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자는 약속을 하긴 했지만 제가 정말 급할 때 남편이 보여준 냉정함은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어찌 보면 그때 이미 남편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 식은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3개월 만에 친정엄마에게 빌린 돈을 갚고도 남을 만큼 수익을 남긴 저는 가장 먼저 친정엄마 돈부터 갚아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의미로 250만 원짜리 안마의자 하나 선물해드렸네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역시나 옆에 있어준 건 엄마뿐이라며, 안 그래도 요즘 허리며 어깨며 쑤신다는데 꼬박꼬박 쓰시라고 말씀드리며 드렸더니 엄마는 너무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딸 키운 보람이 있다고 좋아하시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과연 내가 결혼을 잘하긴 한 걸까라는 의구심까지 들고 있던 차에 그 소식을 알게 된 시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제가 번 돈이라고 해도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남편 아니냐며, 이젠 출가회인인 여자가 어떻게 친정엄마를 먼저 챙길 수 있냐고요. 그 당시 시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노후된 곳이 너무 많아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장모님한테 빌린 돈은 그렇게까지 급한 돈도 아니지 않냐, 그러면 자기 쪽에 먼저 여유자금을 쓰는 게 맞는 거라는 헛소리까지 하더군요. 진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엄마 챙긴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거기다 내 쇼핑몰이 망하기 직전에 누가 날 도와줬냐고 바로 우리 엄마뿐이라고도 말해줬어요.
빌린 돈 갚는 건 서로 남남지간에도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 대상이 우리 엄마라서 문제가 되는 거면 진짜 당신들은 입으로 똥을 사는 거다 하며 화를 내버렸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라고 당장 급한 사람 도와주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이 정작 나는 자기들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 싶대요. 세상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어도 막상 직접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더라고요. 시가 식구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냥 헤어지자 했습니다. 내가 당신 부모 건물 수리해 주려고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사업 지킨 줄 아냐고요. 그리고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게 기본 상식인데 도대체 결혼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아무 죄 없는 나를 친정에다 돈 빼돌리는 여자 취급하냐 막 퍼부었네요. 그제서야 남편이 아차 싶었는지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사과 몇 마디에 마음 바꿀 거면 시부모님 있는 데서 이 난리를 피웠겠습니까? 덤으로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라고 최근에 내가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말해줬어요. 돈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 남편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건 이혼 서류뿐이었죠. 결국 저희 부부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고 현재는 엄마와 함께 살면서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잊을만 하면 전화가 오긴 하지만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알고 지내는 도매 사장님 말씀으로는 그 후로 남편 식당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상인들이랑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긴 게 한몫했다는데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저랑 이혼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어쩌겠어요. 자기들 꼭 스스로 걷어찬 걸 말이에요. 사실 다시 결혼할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새로 시작한 사업에 매진하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긴 사연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과 행복만이 가득하길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작은 가죽 공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돈을 많이 벌었던 건 아니고 친정아빠가 가지고 계신 건물 구석에 아주 작은 점포 하나에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아빠가 월세를 받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나마 생계유지만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었지요. 공방을 운영한 뒤로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에서 많이 벌면 250만 원 정도를 벌면서 살았어요. 비록 수입이 많은 일은 아니었지만 예전부터 뭔가를 만드는 게 좋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사람 상대하는 일에 심하게 대인 적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조용히 일할 수 있는 지금이 훨씬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약 2년 전에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본인 나이 또래에 비해서 많지도 적지도 않은 연봉을 벌고 있고요. 저희가 비록 금전적으로 여유롭게 살지는 못해도 나름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돈이 별로 없는 와중에도 양가 부모님들에게 용돈 챙겨드렸고 가끔씩 식사도 대접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엄청나게 부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으세요. 제게는 친오빠가 둘이 있는데 오빠들도 다들 괜찮은 직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 평균 수입이 150에서 200 사이가 될 때는 기껏해야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용돈으로 드렸어요. 그마저도 막내딸 힘들게 번 돈이라고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노래를 부르셨지만 저는 저대로 가게 월세도 안 받으신다는데 이거라도 받으시라 끝까지 강제로 드렸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친정아빠께서는 건물도 한 채 있으시고 지금 살고 계신 집 외에 다른 아파트도 한 채 더 보유 중이시거든요. 거기다 아직 직장 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난 셈이지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계시고 남편 위로 시집간 신우가 둘이나 있는데 신우들과 저희가 30만 원씩 보내드리는 돈이랑 나라에서 얼마 정도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세요.
뭐 생활 자체는 충분히 되는 편이라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으면서 살긴 하십니다. 그래도 툭하면 돈 없다 소리를 달고 사시는데 그렇다고 두 분 모두 일을 할 생각은 없어 보이시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 집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을 만큼 들은지라 30만 원씩 생활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기분 나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도 그 나름대로 또 길이 있더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라 생각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우선 물질적인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도 조금씩 드리고 저희도 적당히 돈 모아가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갑자기 제가 만든 제품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는 것이 느껴졌어요. 인터넷에 제 물건을 구입하고 사용해본 후기들이 올라오고 갑자기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물건을 만들어 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더라고요. 어차피 가죽 제품들이고 하나하나 제품들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손님들이 밀려온다고 무작정 직원을 고용해서 물건을 찍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다만 제가 만든 제품을 좋아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렇게 만들면 만드는 대로 팔려나가다 보니 매출은 계속 올라서 한 달에 500, 600만 원까지 벌리다가 나중에는 1000만 원까지 벌게 된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면 돈을 더 벌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제 몸이 너무 힘들어서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선주문까지 해가면서 제 물건을 원하는 분들은 많은데 공급이 너무 딸리다 보니 한편으로는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구하기가 힘들다고 소문이 나서 오히려 손님들이 더 안달이 나는 것 같았지요. 돈을 많이 버니까 몸이 힘들고 바쁘긴 해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는 기분만큼은 정말 좋았습니다. 쉬는 날에 남편이랑 백화점 가서 좋은 옷도 한 벌 해주고 항상 빚지는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 친정 부모님 모시고 나가서 근사한 저녁도 사드렸어요. 물론 용돈도 넉넉하게 챙겼고요. 아무리 제가 번 돈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친정만 챙기기에는 남편 눈치도 보이고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지난 명절 연휴에 시어머님, 시아버님께 각각 50만 원씩 추가로 용돈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돈이냐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요즘 가게 매상이 잘 나와서 드리는 거라고 더 많이 벌면 앞으로도 좋은 거 챙겨서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돈 좀 벌었다고 시부모 앞에서 거들먹거리지도 않았고 그냥 최대한 공손하고 예의 있게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부모가 신우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는지 당장 다음 달부터 시부모에게 30만 원씩 주던 용돈을 싹 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돈 잘 벌고 여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저희 부부가 시부모 생활비를 전부 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얼마 벌지도 못하고 그 와중에 아이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키우는 아이도 없으니까 부모님 정도는 저희가 책임지라네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허탈했어요. 시부모님도 정말 황당한 것이 제가 로또가 된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수천만 원 벌게 된 것도 아닌데 신우들 모아놓고 며느리 돈 잘 번다 자랑을 하신 것도 모자라서 제가 드린 돈으로 고기 사 먹고 신우들 옷까지 한 벌씩 해줬다 하는 겁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돈을 잘 벌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또 용돈 준다고 했다면서요. 친한 동네 아주머니들 불러다가 식사도 대접하고 시부모님 자주 가시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에 음료수와 과자랑 떡까지 잔뜩 돌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두 분에게 용돈으로 드린 100만 원을 딱 일주일 만에 다 써버리셨대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신우들이 심사가 뒤틀려도 진작에 뒤틀렸겠죠. 돈 잘 버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으니 앞으로 부모님 용돈을 알아서 하라고 손을 떼버리는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우한테 그 전화를 받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생활비 부족하다고 돈을 더 보내달라는 전화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보내던 대로 30만 원을 어머님 통장으로 보냈더니 딱 1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두 딸들이 생활비를 안 보내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100만 원씩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입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신우들이 용돈을 끄는 거 아니냐고요. 단지 앞으로 돈벌이가 좋아질수록 그만큼 더 잘해드리겠다는 인사치레로 한 말일 뿐인데 어떻게 그게 시부모님 생활비를 다 떠안겠다는 의미가 되냐 받아쳤지요. 시어머니는 일단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전화를 끊었고 30분인가 지났을 때부터 신우들한테 번갈아 가며 전화가 오더군요. 아니 돈 많이 번다고 자랑질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생활비는 왜 모른 척하냐 따지길래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따박따박 할 말 다 했습니다. 저는 돈 자랑한 적 없다고. 단지 시부모님 용돈 추가로 더 챙겨드렸을 뿐인데 잘했다 고맙다 칭찬은 못해줄 망정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게 맞는 거냐 물어봤어요. 한참 동안 신우들과 말씨름하고 서로 감정이 상한 이후에 시부모님 생활비는 다시 예전처럼 각각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사이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고 신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화가 날 대로 난 상황이었어요. 내가 진짜 등신짓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제 딴에는 가족이니까 호의를 베푼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일이 틀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앞으로 돈이 얼마가 생기던 간에 시부모님께 정해진 용돈 외에 아무것도 해주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 뭔가 작은 거라도 잘해주면 고마워하고 그만큼 또 보답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방의 좋은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시기와 질투심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번 일로 확실하게 깨달아 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억울한 면이 많은 게 제가 정말 질투가 나서 미칠 만큼 돈을 엄청 번다거나 대단히 성공한 것도 아직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막말로 근근히 먹고 살다가 요 근래 매출이 확 올라서 돈 좀 만진 건데 신우들이 이 정도로 시기하고 질투할 줄은 몰랐네요. 그냥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나 그동안 소홀했던 거 보상해드리고 진심으로 저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나 사주고 치울 걸. 괜히 기분 낸다고 시부모님 용돈 챙겨드렸다가 아주 호되게 당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시부모님 댁 TV가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시가족 단톡방에 시부모님이 갑자기 TV가 안 나온다면서 사진을 찍어 올리셨거든요. 그 다음 날 수리를 불렀더니 글쎄 TV가 워낙 오래된 제품이라 수리비가 더 나온다면서 그냥 차라리 새로 하나 구입하는 게 더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식구들끼리 십시일반 돈 모아서 사드리면 되겠다라고요. 뭐 30만 원씩만 모아도 요즘 50인치 TV 괜찮은 거 하나 살 수 있으니까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콕 집어 지칭하면서 돈 잘 버는 며느리가 TV 하나 사주겠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신우들도 이때다 싶었는지 저한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고 말이죠. 특히 첫째 신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이럴 때 나서서 효도하는 거지라면서 요즘엔 최소 70인치는 돼야 TV 볼맛도 난답니다. 아니 진짜 사람들 속셈이 어찌나 유치찬란한지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참으로 꼴보기 싫더군요. 70인치면 거의 200만 원인데 저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설령 그 돈이 있다고 해도 시부모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저희가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카톡을 남겼더니 시어머니도 그렇고 두 시누들까지 제 가게 매출을 들먹이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냐고 몰아갔대요. 누가 보면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만 장사가 잘 됐던 거고 요즘에는 다시 손님이 떨어져서 예전처럼 한 달에 150만 원도 벌기 힘들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방금 전까지 이악 물고 저를 벗겨먹으려 달려들던 신우들의 말투가 갑자기 다정하게 변하는 게 아니어요? 그러면서 요즘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든 직업군이라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저번처럼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며 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시어머니마저도 그럼 그렇지 어쩌다 잠깐 잘 된 걸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네 어쩌네 하면서 TV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볼 테니까 저더러는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셨어요. 정말 인간들이 어쩜 저렇게 가증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장사가 좀 잘 되고 돈을 더 번다고 할 때는 그냥 시기와 질투심에 휩싸여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뺏어 먹으려 안달이더니 다시 장사 안 되고 돈도 못 번다고 하니까 하는 꼬라지들 보세요. 저를 걱정하는 척 위로해주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비웃고 있는 모습이 뻔히 보이더군요. 네가 그럼 그렇지. 너까짓 게 돈 번다고 까불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 가게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여전히 손님들은 끝도 없이 밀려오고 제가 만든 물건들은 진열을 하기가 무섭게 팔려나가요. 이제는 약간의 요령도 생겨서 예전에는 버리던 남은 가죽으로 짜투리 물건들까지 만들어서 팍 때문에 예전보다 수입도 더 크게 올라갔고요. 하지만 절대로 시댁 사람들한테는 그런 티 안 낼 겁니다. 남편도 그렇게 하는 게 서로 속 편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하네요. 어렵고 못 산다고 이야기해야지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감히 며느리 주제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리 자기 가족들이지만 아마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굴을 인간들이랍니다. 남편까지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대충 어느 수준인지 짐작이 가시죠? 괜히 우리 친정만 챙겨주기 미안해서 용돈 좀 더 챙겨드렸다가 아주 크게 혼날 뻔했네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왜 티 안 내고 조용히 사는지 이번에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가 쪽 인간들한테는 절대 돈 있는 티 안 내고 시가에 갈 때면 일부러 허름한 옷에 낡은 싸구려 가방만 들고 갈 거예요. 중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 신우들인데 어쩌면 그토록 질투가 심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건지 진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인간들의 본 모습을 제대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한테만 적당히 베풀면서 살려고요. 받으면 고마워할 줄 알고 쓸데없는 시기와 질투는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요. 그럼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